차단을 위한 다계층 보호 시스템 구축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김용호입니다. 이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이게 스코프스를 쓰게 되면서 제목이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1차 초안 단계 논문이나 시스템들을 여기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출연연들은 크레오넷이라는 국가 연구망을 쓰고 있습니다. 출연 24개 기관들이 다 공통된 망을 쓰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이제 라우팅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 복합적으로 이제 이메일 공격이 아주 요즘 보완하면 진화된다, APT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일 공격도 되게 이제 공공사칭하면서 많이 메일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의외로 정출연의 이제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쪽에 연구비가 많이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네,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메일 쪽은 사람들이 정보 유출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각각에 있는 보안 시스템들을 잘 연계를 하고, 그래서 잘 설계를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넣으면 좀 이제 연구망에 복합적으로 어떠한 메일 공격도 이제 잘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예전에는 뭐 스팸 메일, 악성 메일 이렇게 분리해서 혹시 이제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고요. 악성 메일 차단 시스템, 보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관마다 이제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산 받으면 그때 뭐 앞단에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인터넷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메일도 이런 걸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공을 안 하셔도 대충 막 맨날 사회에서 떠들기 때문에 감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악성 메일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메일로도 이제 정보 유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현재는 스팸 악성 메일 뭐 무의미하고 APT 공격의 일환으로도 이제 메일을 당연히 쓰고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추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솔루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게 뭐 실내 유형된 근거들이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메일로 인해서 보통 앞자리가 벌써 50% 이상, 50, 60. 그러니까 메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례도 뭐 피싱 메일, 그러니까 피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일도 피싱 메일, 그리고 스피어 피싱 메일로 해서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사회공학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어떤 기간에 어떤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면 정보 유출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해서 막 메일을 보내고 있고요. 뭐 BEC라고 해서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공격도 되게, 이게 현재 다 공격 방법은 비슷한데 용어 차이가 있다고 차라리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공격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가장 크다고 합니다. 스푸핑이나 뭐 랜섬웨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공격 유형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메일이나 문자에 이상한 파일 와가지고 클릭하면 다 번진다. 요게 뭐 메일 공격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게 뭐 국회의원 이름 딱 달고 온 공무원 메일이 있으면 민간분들은 좀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복잡하게 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새끼가 또 어떤 국회의원이 또 자료를 이상한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하게 되면 그 사고나 정보 유출은 거의 잘 돼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유형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출연연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메일이 아니라 크레오넷이라는 연구망을 쓰고 있고, 가기부에서 통합적으로 22개 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이 각 현재 있는 개별적인 스팸이나 이런 한두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얘네들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좀 보안적으로 메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크레오넷에 저희는 이제 보안 DNG 존이라는 구역을 구축을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었고, 세부적으로는 2, 3단계가 있었는데, 파이어아이라는 이제 외산에 이제 메일 쪽으로 되게 유명한 보안 시스템도 있고요. 시큐어레트라는 국내 시스템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앞단에 스팸, 당연히 스팸 차단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API로 연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파이어아이는 API로 연결을 못했고, 얘네 정보가 그냥 차단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설계 과정 중에서 차단이라고 의심되는 정보들을 쭉 받아서 다음 단계에 분석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 3, 4, 5 이렇게 있지만 크게 3단계로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구간과 필터링과 차단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사후 관리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인입되는 메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그 시그니처로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다 필터링을 해놓고 의심되는 것들은 2단계로 넘겨가지고 2단계에서 완전히 이제 학습된 거와 정책적인 거, 그리고 기본 네트워크 시그니처 외에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용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이제 지리를 통해 가지고 차단하는 이런 로직으로 구현되게 했었고,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우리가 인지를 그 당시에 못했는데 이게 이상한 거다라고 판별이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메일을 수신했던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회수하는 단계로 이런 큰 로직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이거 보시면 각 1단계에서도 뭐 이렇게 줄로 나눠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네트워크 공격과 스팸 검사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기본적인 시그니처, 그러니까 알려진 메일의 특징들 중에서 알려진 공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의심되는 것들을 1단계에서 의심된다고 넘어왔던 것들하고 이제 그 하나의 메일에 대해서 바로바로 삭제가 아니라 쭉 이제 단계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영문로는 검사가 아니라 인스펙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깊게 들어가서 이게 맞는지 상호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 구간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그 첨부 파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수신자에게 경고 발송을 해서 완전 차단하거나 이제 내부 백신으로 이렇게 사후에 갔던 것들을 다시 해소하거나 경고 이거는 위험하니까 해소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뭐 어떻게 뭐가 되겠어? 뭐 그런데 일단은 적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어떤 기준치에 대한 그 점수를 가지고 이 기준치 점수는 그때그때 좀 변하게 되겠죠. 한 달 단위로 아니면 2달 단위로. 그때 이게 약간 동적으로 메일이 들어오는 양의 만큼 차단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왜냐하면 차단을 해놓고 스팸이라는 게 무턱대고 차단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허용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다음부터 허용이 되고, 여러분들 다 몇 메일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삭제가 된 것도 있었고요. 어떤 시그니처, 스팸 시그니처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발송 메일이라고 해서 SPF라고 이제 전송 메일에 대한 그 메일 단에서의 그 규격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이게 조금씩 변화, 영문이나 뭐 보내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신 단에서 봤을 때 조금 이거 레코드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그걸 차단하는 것도 가능했었고, 도메인을 조금 약간 수정하는 그런 악성들에 대해서도 도메인 불일치에 대해서도 경고나 차단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악성 URL은 첨부 파일에 있는 것까지 좀,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공문을 다 까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별도 사후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사용자한테 가기 전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싱 메일로 확인되는 것들을 또 차단해 줬었고, 이거는 연결이 된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차후에 별도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로 사람이 누르면 피싱을 갈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을 내부적으로 동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차단이 된 거고,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바이러스는 시그니처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 위변조 같은 것들은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유사 적용도. 그리고 발송지 경로를 변조한 것들도 차단이 바로 가능했었습니다. 보통 경로 변조해가지고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얼마큼 되는지 이제 뒤에서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구축을 해놓고 저희 단독기관에 실제로 운영환경 비공식적으로 20일간을 운영을 했을 때 수치가 이제 하필은 이때 적용했을 때가 기존보다는 좀 적긴 했었지만 이 들어온 수치 가지고 딱 확인을 해보면 보통 스팸에서 차단하는 비율이 저희가 조금 적긴 적어요. 왜냐면 룰을 좀 스팸은 무조건 차단하는 거지만 저희는 약간 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2단계 이 부분이죠. 1단계, 1, 2, 3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했을 때 2단계로 구분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게 그대로 사용자한테 넘어가는 메일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게 악성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면 이 메일들을 지금 요 구축 단계에서는 차단을 탐지하고 차단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그 각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신고 접수 확인을 했을 때도 악성 판단 건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용자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상한 메일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 차단되고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단계에서 지금 이제 출연량들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하나의 기관에서 2, 3개의 기관으로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 이 전반적인 메일 구조에서 보면 저기 릴레이 서버라는 SMTP 쪽에 릴레이 서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 그러니까 DMZ 존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외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구간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안적으로 매우 취약해가지고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보안적으로 취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기관에 쓰는 게 아니라 출연료 공동으로 쓰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내부 사용자, 그 기관 사용자인지 메일 플랫폼과 실제로 메일을 전송하는 메일 플랫폼으로 지금 확장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실제 유용한 사용자인가? 이쪽으로 접속해가지고 전송 요청이 왔던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용인지 메일 플랫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유효한 사용자가 확인될 때만 전송을 하는 구조로 지금 개발을 해서 그 기존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단점도 있었는데 이 구간이보다 이 전반적으로 인입단에서 1, 2, 3단계를 거치니까 예전에는 뭐 스팸이나 간단하게 악성 메일 차단 시스템, 필터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물론 다 못하니까 내가 악성 메일을 받을 가능성은 많았지만 중요한 메일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축을 했을 때는 5분 이상 메일이 이제 지연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분 단계로 3분 이내로 좀 되게 줄이고 있고, 이게 그 루드 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하드웨어를 확장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개발 부분은 아니니까 그 논문에서 크게 논하지 않았지만 그 루드 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의 하드웨어 물리적인 설계가 엄청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것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연자 입장에서는 각 전산 담당자들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운영 보안 쪽 그러니까 메일 보안에 관련해서는 이제 운영 비용도 기관 차원에서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공통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 되는 출연자는 뭐 추가하자라는 뭐 연구의 그런 취지에도 좀 맞게끔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좀 누릴 수도 있고 보안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연구자 개개인들한테는 이제 연구 몰입 환경도 조성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업 차후 연구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유의부문에서 논했던 메일 정말로 진짜 메일 플랫폼까지 잘 연계를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좀 빠른 속도 그리고 나가는 메일에 대해서도 이제 이 단계별로 검토를 하는 거를 점진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연구가 좀